스포츠 엑스파일의 초동철입니다. 자, 우리나라 그 올림픽 영웅 가운데 지난 2월 24일 컨텐츠 민주주의하고 저희 스포츠 엑스파일이 국민 여론조사를 했더니요, 우리나라 올림픽 영웅 가운데 최고의 선수는 누구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봤더니요, 이야,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대회 때 228.56점으로 정말 이 IOC 전설이라고 할 정도의 금메달 따낸, 그때 경제효과가 5조 원이었죠. 김연아 선수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이제 김연아 선수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대회 때 아깝게 소트니코바 러시아 선수한테 뺏기었습니다만은, 이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이 소트니코바 선수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기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대회 때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었다 이래가지고 지금 대한축구가 지금 훌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런지, 과연 IOC가 바로 잡아서 김연아 선수가 다시 또 은메달에서 금메달이 되는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윤강로 스포츠 배교 원장을 통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강로 원장, 요즘 기분이 썩 좋지 않으시죠? 나쁠 것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인데요. 이 김연아 선수 얘기하고 난 뒤에, 대관절 2027년 이 하계 유니버셜 대회 세계 대학생 사무총장을 맡게 돼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건데, 그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연아 선수가 소트니코바 선수한테 아깝게 이제 결국은 금메달을 소트니코바 선수, 이제 러시아 그 선수 때 뺏기고 결국은 은메달에 머물렀습니다만은, 이 파문이 좀 일고 있네요. 네, 예. 원래 그 당시에도 사실 홈그라운드 어드밴티지 해갖고, 그렇죠.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또 김연아 선수가 또 쿨하게 네네. 승복을 하고,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세계인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죠. 그렇죠. 모든 것이 실력으로만 되는 건 아닌데, 무슨 또 갑자기 또 도핑 양성 이게 나오니까 조금 술렁거리는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무슨 2014년이니까 내년으로 10년이니까 10년간 모든 선수들의 이제 이 혈액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보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유효한 거죠. 그것이 이 세계 반도핑 기구에 그게 보관이 되어 있는 겁니까? 와다에서는 통상 의무적으로 네. A 샘플, B 샘플을 다 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거를 이제 다시 조사하고 검사하는데, 거기 또 ITA라고 씁니다. 인터내셔널 테스팅 에이전시라고. 협의해서 그거를 보는데, 그러려면 이제 또 IOC에 또 요구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또 이제 러시아와 또 이런 또 여러 가지 협상도 있어야 되고, 또 좀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렇게 금방 그냥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소트니코바 선수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지난 2022 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회 때, 그때 러시아 출신의 발리에바 선수의 이제 금지 약물 얘기하다가 자기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파문이 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후에 나중에 또 번복해서 번복했죠. 그러지 않았다 그러고 좀 빼긴 하는데 딱 삭제하고. 이제 사실은 아시겠지만은 이 스포츠라는 게 이렇게 단순하게 경기에서 1등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복잡 미묘다단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이걸 금지 약물 자기가 양성이라고 그랬지만 두 번째 음성이라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체육회로서는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니까 이제 IOC에 그걸 다시 문의하고 그러는데, 우리 윤강로 원장으로 보기에는 이게 금메달을 가져오긴 좀 어렵죠?
시간이 많이 경과했고, 네네. 지금 아시다시피 러시아와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파리 올림픽에 출전 금지를 원칙적으로 해놨고 중립 선수들만 참가하는 게 또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럼요. 전쟁을 반대하고 네, 예. 등등 많기 때문에 네. 러시아와는 지금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네. 과연 이거를 또 이 상태에서 네. 이제 들이밀어서 네. 러시아를 공격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이건 동계니까 좀 이게 시간이 있으니까 좀 네. 할 것인지, 요거는 이제 글쎄 IOC와 또 여러 가지 삼각관계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결코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긴 뭐 사실은 2011년,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러시아가 아주 국가가 나서가지고 금지 약물을 갖다가 이제 투약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2018년 소치 동계올림픽 끝나고 2018년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안현수 선수 빅토르 안도 출전을 해다가 출전을 못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윤강로 그 원장으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그 은메달에서 금메달을 다시 그 찾아오기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렇죠. 사회에서 맞아요. 가져왔듯이 네네네.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걸림돌과 또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뚝딱 뭐 이렇게 오기는 쉽지 않다는 그런 전망이죠. 그렇죠. 소트리코바 선수가 사실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대회 때 숏 프로그램에서는 김연아 선수가 1위였었어요. 소트리코바가 2위였는데 프리스케이팅에서 그 뒤지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트리코바 선수가 5.48로 앞서가지고 결국은 금메달 따내고 그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을 머물렀는데, 이게 참 현재로서는 뭐 그 화제는 화제지만은 이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을 그 가져오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군요. 네, 쾌도란마처럼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윤광로 그 여기 원장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2027년 8월에 그 이 대전,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에서 그 하계, 옛날에 세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이제 개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윤광로 그 외교원장이 사무총장으로 그 이 됐었잖아요. 네, 전국 공개 모집으로 선출이 됐었죠. 예, 네. 공개 모집을 해서 응모해가지고 결국은 사무총장 돼가지고 임명장까지 받았잖아요. 네, 받았죠. 받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취소됐습니까? 글쎄요, 뭐 저도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이유를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네. 그냥 뭐 처음에 그 또 3월 24일 날 창립총회를 해서 위촉장을 받고, 네. 왜 뭐 또 약간 그 또 특정 단체에서 반대가 있었나 봐요. 네. 이유는 뭐냐면 저기 유치하기 전에 4개 시도지사, 전 정부죠. 네네. 지사 들어오고 대한체육회 오고 서로 이제 협약서를 맺었는데, 네. 협약서에 의하면은 이 조직 구성에서 서로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 네. 이거를 어겼다. 이제 원천 무효를 주장했는데, 네. 이게 그 국제 경기대 지원법에 따르면은 그 협약서가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고, 네네. 물론 이제 같이 상의 넣으면 좋지만은 네.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아마 정치권 보훈 인사로 해갖고 한 분을 사무총장으로 조직위원회에 내정을 했다가, 네. 그거를 이제 그 국제연맹 피수라고 이제 네. 대학 필수. 스포츠위원회에서 예. 회장이 이제 이거는 아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러고서 나오니까 그분을 이제 부위원장으로 올리고, 그러면 사무총장은 공모를 하겠다. 네.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네. 공모를 하고서 제가 선출이 되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꾸 뭐가 뭐 협약 위반이다 이런 것이 계속 나왔었죠. 예. 그래갖고 뭐 엎치락 뒤치락하고 요구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4개 시도지사가 저를 이제 3번이나 재신임을 했죠. 그 공모를 뽑은 사람을 그렇지. 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대한체육회 요구를 불수용으로 이제 처리를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아시다시피 또 실세 회장이시다 보니까 예. 그분이 뜻을 또 이렇게 굽히지 않고 아. 계속 나와서 그때 5월 3일 예. 그 사계 시도지사와 대한체육회장 그리고 당시에 차관인 조영만 차관이 세종시에 모여서 저녁 때 만나서 협의를 해서 네. 다시 이제 그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두 개 있는 거는 옥상옥이니까 하나로 줄여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그 부위원장으로 된 사람이 사무총장을 정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러면 창립총회를 재개최하자. 네. 그리고 5월 19일 날로 예정을 했다가 네. 아시다시피 제가 또 대통령 청원 신문고도 내고 네. 또 이 대하 중앙 언론에서 이걸 이제 부담을 쓰니까 네. 아마 그 박보균 문체부 장관께서 네. 이거는 맞지 않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그렇죠. 당일로 5월 19일 날 오전에 문서를 보내서 네. 재검토해라.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생기니 네. 그래갖고 그날 예정되었던 창립총회 재개최가 무산이 됐죠. 네. 그래서 다시 그 다음 날부터는 다시 사계 시도가 5월 3일 거는 무시하고 그럼 우리는 문체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 그렇죠. 문체부 의견에 따르겠다. 거기에 네. 동조한다. 이게 나갔는데 또 다시 대한체육회장이 예를 들면 6월 5일 날 친천에서 또 체육인 대화합을 갖고 뭐 해갖고 또 시끄럽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활용점정이 6월 20일 날 기자회견을 해갖고 거기서 이제 했는데 그 사이에 그 스포츠조선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문체부 장관한테 보내서 대한체육회와 협의를 잘 해라. 이런 문서도 보내고, 근데 문서가 사인만 한 거예요. 무슨 뭐 직기를 찍거나 거기 문서 번호가 있는 게 아니고. 예, 예, 예. 그런 거를 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익인 회장이 말로는 그러겠습니다.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전부 감사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쪽에서 조정해냈다는 거로다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제 문체부에서는 다시 또 번복을 해갖고 6월 29일 날 다시 총회를 개최해서 한 거죠. 그래서 하는데 그 사이에 저는 이제 6월 22일 날 이들분이 회동을 해서 그 정보를 듣고 23일 날 총회 재개최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 냈는데 네. 그것이 또 다 내용은 맞으나 법리적으로 예를 들면 유치위원회 위원장을 채무자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 사계 시도 단체 장을 하니까 사람은 같은 사람에게 형식이 안 맞는다 그래서 각하를 받았어요. 기각이 아니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조정을 해서 29일 날 총회는 그대로 개최가 됐고 또 정부에서 승인은 났지만 그 결의사항 조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리 보존 신청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조직위원회로 돌아가지만 이제 거기서 개최해서 아마 기상천외하게도 그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직제를 없앴습니다. 그게 참 위원장이 그대로 뭐 사무총장을 한다 이런 그 희한한 안을 냈기 때문에 네. 정부에는 이제 가처분 신청을 내갖고 이제 8월 23일로 이제 심리 기일이 잡혀서 그때 다시 한번 법리 다툼을 할 예정입니다. 뭐 저도 오랫동안 체육기자였습니다만은 그 윤광로 국제 스포츠 외교 연구원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사무총장도 했고 정말 오랫동안 그리고 이제 쿠브레탕 그 메달도 받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그 스포츠 외교 쪽에는 아주 전문가인데 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공무원 해가지고 당연히 사무총장이 됐고 3개월 동안 근무를 했는데 이게 법정 투쟁까지 갔다. 그리고 상근 부회장이 사무총장을 겸한다? 이런 얘기는 또 좀 오랫동안 체육기자를 했지만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하여튼 참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하여튼 2027년 8월 세계 대학 경기대회 시작부터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윤광로 사무총장, 원장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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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참 어떻게 보면 스포츠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참 이 스포츠가 좀 재미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하면은 좀 우리 시청자들이
좀 그래 즐겁질 않죠. 역시 이제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윈블던 테니스 대회 146년의 역사는 윈블던 테니스 대회예요. 야, 남자 테니스는 20살의 신예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는 그 146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윈블던 테니스 대회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